아니, 한국인을 내쫓은 것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지경이 될 수 있지? 태국의 한 작은 해변 마을에서 한 주민의 한탄이 울려 퍼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이 마을은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시끄러운 소음이 마을을 가득 채웁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한국인은 누구일까요? 이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사예요. 태국 후아인에 사는 18살 학생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때문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우리 후아인은 그저 평범한 해변 마을이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대부분 시끄럽고 무례한 사람들이었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쓰레기는 늘어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무시당하고 정말 속상했답니다. 우리 마을 후아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약 1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하지만 그게 다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아리사, 또 쓰레기 치우러 가자.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 아침 우리가 하는 일이죠. 해변은 밤새 놀다 간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했거든요. 대부분은 중국 관광객들이었어요. 엄마,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그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들의 문화가 우리와 다른가 보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점점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에 오기 시작했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죠. 어느 날 저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세상에, 저게 뭐예요? 우리 마을의 중심거리에서 한 중국인 남자가 아이에게 바지를 내리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거리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건 우리 거리야. 화장실이 아니라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오래된 사원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사원 입구에서 일하시는 삼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리사, 요즘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 삼촌이 한숨을 쉬셨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몇 번을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심지어 불상 앞에서 셀카를 찍느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밀치기까지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슬펐어요. 우리에게 사원은 신성한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사, 이번 달에는 일본 손님이 반도 안 왔어. 우리 가게를 운영하시는 아빠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 일본 관광객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깨끗했거든요. 그들이 좋아하는 망고 찹쌀밥도 잘 팔렸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빠? 아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깨끗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마을이 너무 시끄럽고 지저분해져서 그런가 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후아이는 원래 아름다운 해변과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해변에서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주변으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죠. 옆에 있던 태국 가족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마을에 관광객이 아무도 오지 않게 될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저 멀리서 낯선 무리가 해변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다른 관광객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죠. 저 사람들은 누구지?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걸어왔어요. 해변에 도착하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놀랍게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주워 담는 모습이 보였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의 말투가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그들 중 한 명이 서툰 태국어로 인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한국인들의 등장이 우리 마을을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등장은 우리 마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들은 다른 관광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가게에 한 한국인 가족이 들어왔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귀여운 딸이었죠. 사와디캅. 그들이 서툰 태국어로 인사했어요. 와, 태국어를 하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 가족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배워왔어요. 태국 문화를 존중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들은 우리 가게의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망고 찹쌀밥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그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죠. 특히 딸은 계속 너무 맛있어요라고 말하며 좋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떠났어요.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까지 주워갔죠. 아리사, 저 손님들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감탄하셨어요. 이런 손님들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후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우리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죠. 사원에 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었고 불상 앞에서는 조용히 명상을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음식 주문할 때도 태국어로 하려고 애썼죠. 어느 날 한 한국인 남자가 우리 가게에 왔어요. 그는 다른 관광객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해요. 여기서 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요? 왜 태국어를 배우시나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국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언어부터 배우기로 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민수의 밝은 미소와 진지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어 공부하실 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그 후로 민수는 자주 우리 가게에 들렀어요. 음식을 사가면서 태국어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죠. 그의 서툰 태국어가 너무 귀여워서 가끔은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아리사, 요즘 얼굴이 좀 밝아 보이네.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죠. 그래요? 아, 그냥 손님들이 친절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수를 만나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도 보고 K-팝 노래 가사도 외웠죠. 민수에게 들은 한국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마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매너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조금씩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도 줄어들었고 사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아리사, 우리 마을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니? 어느 날 아빠가 물으셨어요. 네, 아빠, 정말 좋아졌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입국 규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기 어려워졌대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한국인들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민수도 위험에 처했죠. 이럴 순 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 새로운 입국 규정 소식이 우리 마을에 전해졌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기 어려워졌다는 뉴스는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시장에서 과일을 파시는 삼촌이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큰일 났어. 마을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났어. 민수의 목소리도 무거웠어요. 알아, 아리사. 우리도 걱정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내쫓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했죠. 한국인들은 모두 나가라.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를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순 없어요. 이건 한국 정부의 결정이지. 여기 있는 한국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말은 분노한 군중 속에 묻혀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때 민수가 회의장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여러분, 저희도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 우리는 너희가 필요 없어.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됐어요. 사람들이 민수를 향해 몰려들었고 저는 겁에 질려 그를 끌어당겼어요. 민수야, 여기서 나가자. 지금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우리는 겨우 회의장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떠나갔고, 민수를 포함한 몇몇 한국인 주민들도 마을을 떠나야 했죠. 아리사, 나도 떠나야 할 것 같아. 민수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 민수야. 내가 여기 있어야 해.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꼭 돌아올게. 약속해. 민수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마을은 한동안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게 아니라 무언가 잘못됐다는 불편한 침묵이었죠. 마을에 드리워진 불편한 침묵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어요. 한국인들이 떠난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리는 한산해졌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마을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수와 함께 걸었던 해변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죠. 아리사,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 어느 날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후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떠난 후 마을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마을 회의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요. 다행히도 우리의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정부에서 한국에 공식 사과 대표단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태국 정부에서 한국에 공식 사과 대표단을 보내고 다시 태국을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대요. 이장님이 마을 회의에서 발표하셨어요. 이 소식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사과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특별히 민수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넣어요.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 우리 마을을 찾아달라는 메시지를 담았죠. 특히 민수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사과 메시지를 녹화하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영상을 만드는 동안 저는 계속 민수 생각이 났어요. 그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투, 모든 것이 그리웠죠. 영상이 완성되고 SNS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댓글도 많았지만 점차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화해합시다.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리사, 너희 영상을 봤어. 정말 감동받았어. 나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민수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야, 민수야.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민수가 돌아오기로 한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우리는 큰 환영 행사를 준비했죠. 민수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바보 같았어.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아리사. 나도 이 마을이 그리웠어.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민수의 용서와 귀환은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깊이 반성했고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마을은 더 나은 곳으로 변화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민수와 함께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의 우정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민수가 돌아온 후 우리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등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아리사, 저것 봐. 민수가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중국인들이 인도에 앉아서 통행을 막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죠.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중 화장실 앞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중국인들을 발견했거든요. 이건 정말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우리 마을을 더럽히고 있잖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많은 주민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죠. 제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하고 냉수를 마시더라고요. 한 상점 주인이 말했어요. 해변에서는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요. 매일 아침 청소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다른 주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가 일어나 말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을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해요. 모두가 동의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관광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민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만들어 곳곳에 붙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마을의 규칙과 에티켓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마을 곳곳에 중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문을 붙였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지역 문화를 존중해주세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여전히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은 규칙을 무시했거든요. 어느 날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우리 마을의 오래된 사원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심지어 신성한 불상 앞에서 부적절한 포즈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죠. 민수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그는 중국어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곳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 불상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주세요. 중국인들은 처음에 민수의 말에 반발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죠.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하지만 민수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고 어깨를 펴고 곧게 선 모습은 꽤나 위압적으로 보였죠. 민수의 건장한 체격이 더욱 돋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중국인들은 민수의 태도에 조금씩 기가 죽는 듯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곧 조용해졌죠. 그들은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는 태권도 유단자였더라고요. 그의 당당한 태도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 자신감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와, 민수야. 정말 대단했어. 제가 감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어?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 태권도 유단자야. 하지만 폭력은 절대 쓰지 않아. 그저 자신감 있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 이 사건 이후 민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마을에 퍼졌어요. 주민들도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 관광객들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죠. 우리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정부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우리 마을이 이 프로그램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아리사, 우리 마을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대. 민수가 흥분해서 알려줬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교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예술가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들에게 태국 요리를 가르치고 전통춤을 배우게 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했고요.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리고 여러 나라의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세계문화축제예요.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큰 행사였죠.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이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했어요. 태국 음식과 세계 각국의 요리가 한자리에 모였고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죠. 와, 이런 걸 보려고 일부러 유럽이나 미국에 갈 필요가 없겠어요. 한 관광객이 감탄했어요. 이 축제를 계기로 우리 마을은 세계 문화의 용광로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됐어요. 관광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마을 경제도 크게 활성화됐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문화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그 차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아리사, 내가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마을을 변화시켰어.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예요. 이제 우리 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으니까요. 민수와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우리의 우정은 두 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죠. 아리사,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일어났어.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민수야. 우리의 실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며 깊이 반성해요. 한때 우리는 분노와 오해로 한국인들을 내쫓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의 실수로 인해 소중한 인연들을 잃을 뻔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됐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국제 이해와 협력의 의미를 배웠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문화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양성을 축복으로 여기게 됐죠. 우리의 실수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방문객들을 진심으로 환영할 준비가 됐어요. 민수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아리사.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했어. 이제 우리 마을은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됐지.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교훈이 되길 바라요. 문화의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마을의 변화처럼 세상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후아인 마을의 소녀 아리사와 한국인 유학생 민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그들의 여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문화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 간 갈등과 화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